잠 못 드는 밥 11번째 시간, 최상위보다 TOT, 최강 TOT가 더 쉬운 아이에 대한 사연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답답한 마음에 오랫동안 망설이다 용기 내어 글을 올립니다.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입니다. 아이는 자기 세계가 매우 확고하고 뭐 하나에 빠지면 빠져 있다는 말로는 부족하고 완전히 미쳐 있습니다. 6살에서 7살 정도부터 그랬고 좋게 말하면 몰입이지만 먹고 자는 일상생활에 문제에도 영향을 미쳤고 본인 관심사에 빠져 3학년 때까지는 학교 교과 공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세를 이제 보통 몰입 자세라고 하죠. 몰입 자세. 그 황농문 교수님이 쓰신 몰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몰입이라는 책을 1부하고 2부를 다 읽어봤는데요. 이 상황이 보면 황농문 교수님이 말하는 그 몰입의 어떤 상황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주의할 것을 황농문 교수님은 건강을 주의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몰입을 하다 보면 잠도 안 자게 되고 밥도 안 먹게 되고 계속 몰입만 하다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건강을 위해서 운동과 영양 있는 식사를 병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책에서요. 자, 그래서 아이가 보면 거의 이제 몰입 상태에 잘 빠지는 상태고요. 자, 이런 몰입 상태에 잘 빠지면 두뇌가 엄청나게 발달이 된다라고 합니다. 두뇌가 엄청나게 발달이 된다. 그래서 황농문 교수님은 천재들은 미리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만들어질 때 필요한 게 이런 몰입의 자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몰입을 하는 자세가 잘 형성이 되어 있죠. 따라서 주의할 거는 이 건강 부분, 운동, 영양 있는 식사, 이런 부분들을 부모님이 챙겨주셔야 됩니다. 큐브에 미치고 레고에 미치고 종이접기에 미치고 철도 전개도 만들기에 미치고 등등 코로나로 학교를 거의 안 갔던 2학년 때는 매일매일 10시간씩 하루 종일 미쳐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우수한 아이들, 수학을 잘하는 우수한 아이들을 지도했을 때 아이들이 미취학이나 혹은 초등 저학년 때 가졌던 취미 활동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큐브라든지 레고, 종이접기, 철도 전개도, 이런 것들이 수학을 잘하는 우수한 아이들이 미취학이나 초등 저학년 때 거의 가졌던 취미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앞으로 수학이라든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수학에 관심과 흥미가 많은 아이인데 학교에서는 교과 수학은 싫어하여 공부를 안 했습니다. 단순 연산을 너무나 싫어하여 연산 문제집도 한 장 풀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사고력 수학 같은 것도 해본 적도 없고 아무튼 공부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입장에서는 이런 게 이제 공부인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몰입하는 것 자체가 두뇌를 엄청나게 개발을 해주는 그런 공부에 해당이 되는 활동들을 한 것이죠. 다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했고 책까지 좋아했으면 거의 완벽하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종이접기, 큐브, 레고 그런 것들은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의 어떤 취미 활동인데 거기다 책까지 추가가 됐으면 거의 완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하고 과학적 호기심이 많아 수학 관련한 책을 많이 읽어 선행을 하지 않아도 이런저런 잡지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식 도서를 많이 읽은 거죠, 아이가. 특히 3학년 때부터 코딩에 관심이 생겼는데 파이썬이나 자바 같은 텍스트 코딩을 하다 보니 수학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 코딩 관련해서는 잘 모르는데 코딩 관련해서 좀 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정도를 공부할 수 있는 정도면 굉장히 뛰어난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이런 부분을 공부할 수 있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코딩이나 이런 좋아하는 걸 하면서 깊이 있게 공부까지 하게 된 거고 거기서 선순환으로 수학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선순환이죠, 선순환.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아이가 수학적 재능이 남달라 보이니 잘 지원해 주라고 제게 따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그동안 교과 공부는 해본 적도 없고 3학년 때 최상위 문제집을 사다가 시도해 보았으나 어려워하고 너무 싫어해서 그만둔 역사가 있기에
담임 선생님께서 잘못 보신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자, 이 교과 수학이나 특히 교과 심화 수학 같은 경우는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좀 잘 지도해 줄 수 있는, 잘 끌어줄 수 있는 그런 교습자가 좀 있으면 좋아요. 특히 초등학교 3학년 최상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최상위 중에서도 거의 가장 어려운 학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영재교육원에 지원해 보길 추천해 주셨지만 아이 본인은 영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선생님 책을 사서 읽고 아이를 더 이상 이렇게 놔둬선 안 되겠다 싶어 3학년 겨울방학부터 공부 습관 잡기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3학년 성대경시 문제집을 사서 하루에 딱 한 문제씩 풀게 했습니다. 4.5점짜리, 그리고 옆에서 저도 같이 앉아 같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공부를 안 했던 아이라 처음부터 많이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어려워했지만 연산처럼 싫어하지 않고 의외로 재미있어 하였습니다. 초등 저학년, 3학년 정도까지 경시 문제 같은 경우는 약간 창의 사고력 같은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교과 내용을 정확하게 알거나 혹은 심화 내용까지 알아야 되는 그런 거는 좀 관련이 없고요. 아주 기본적인 개념만 가지고 문제 해결력을 가지고 풀 수 있는 창의 사고력 문제가 초등학교 3학년 경시 문제집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런 부분들은 하루에 하나씩 적은 문제를 푸니까 적은 문제를 풀고, 또 문제 자체도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있고 또 많은 개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가 흥미를 가지면서 수학 공부를 하는데 특별히 어려움이 없었던 거죠. 이 부분은 어머님이 잘 지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겨울방학 때 4학년 예습으로 최상위 수학을 사다가 풀게 했습니다. 처음에 기본 개념서를 풀게 했는데 정답률도 100%인데다 문제수가 많아 싫어하여 건너뛰었습니다. 이제 3개월 정도 하다 보니 속도도 좀 빨라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좋아하진 않습니다. 자, 보통 이런 창의 사고력 쪽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교과심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교과심화를 좋아하진 않다. 교과심화가 좀 더 까다롭고 선행 개념도 들어가고 뭔가 정보를 많이 알아야 되는 거죠. 교과심화는 정보나 내용들을 많이 알아야 되니까 좀 싫어하죠. 아이가 이제 개념서는 거의 100%인 부분을 봤을 때는 기본적인 개념 독학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서를 어느 정도 했으니까 개념 독해 능력이 독서를 통해서 잘 형성이 돼 있는 거고, 개념서 정도는 제대로 이제 하는 상태죠. 근데 최상위도 사실은 경험 있는 교습자가 가르치면 잘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습자를 잘 만나면 잘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1대1로 코칭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개별 맞춤식 학원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공부방이라든지. 스님의 초등수학 심화 공부법 책에서 문제집 리스트들을 보고 TOT가 최상위보다 난도가 높다 하여 아이에게 도전 의사를 물어보고 TOT를 사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최상위보다 TOT를 더 수월하게 풉니다. 그러니까 이 TOT 문제집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경시 기출이라든지 혹은 3% 올림피아드 같은 약간 창의 사고력 문제 위주로 많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교과 심화 형태랑 성격이 비슷하진 않다 보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재밌어 한 거죠. 그러니까 TOT를 더 수월하고 재밌어 했으면 3% 올림피아드도 아이가 재밌어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상위는 하다가 막혀서 한 문제로 시간을 30분 넘게 잡아먹을 때도 있고, 그러다 결국 힌트를 좀 줘야 풀어낼 때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TOT는 그런 적이 거의 없고 오답도 거의 없습니다. 본인이 더 잘 푸니 TOT를 더 선호하고요. 최상위와 TOT는 다른 유형일까요? 예, 약간 다른 유형입니다. 하나는 교과심하고 하나는 약간 창의사고력 혹은 경시, 그런 쪽입니다. 최상위는 교과심하고 TOT는 경시형이라고 하는데 교과심화와 경시 대비가 다른 건가요? 예, 좀 약간 다릅니다. 최상위를 풀다가 머리 쥐어뜯으며 짜증날 때가 많은데 TOT는 풀면서 짜증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사고력 수학 같은 데를 좀 보내면 괜찮을 것 같아요. CMS 같은 데 있잖아요. 일주일에 하루 가는 이런 데 가가지고 아이 성향에 맞춰서 영재성이 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받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4학년 최상위 수학과 TOT로 매일 1시간 30분씩 하고 있는데요. 오답이 더 나오는 최상위 수학에 더 집중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오답은 거의 없지만 본인이 선호하는 TOT를 주도로 해야 할까요? 최상위 수학 풀다가 하루 걸려서 짜증내는 아이 보고 겁이 덜컥 납니다. 저러다 수학 흥미 떨어질까 봐요. 지금껏 큐브며 코딩이며 뭐든 전부 혼자 책 보고 유튜브 강의 찾아 듣고 습득하는 홍콩 스타일로 학원을 절대 안 가려고 하고, 저는 수학 전문가가 아니니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원은 지금까지 다녀본 적도 없네요. 자, 일단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CMS 같은 주 1회 정도 해주는 사고력 수학학원을 다니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데를 가면 이런 형태의 아이들, 약간 영재성이 있는 아이들, 하나에 몰입하고 몰두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 대한 지도 경험이 많으니까 한번 보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는 이 수업 자체도 아이가 싫어하지 않을 거예요. 아이가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내라고 추천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4학년인데 최상위 수학보다 TOT를 너무 좋아하고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최상위 같은 경우는 좀 더 나중에 풀려도 돼요. 지금 이런 상태면 적당한 교습자가 최상위를 좀 아이가 스트레스 안 받게 끌고 갈 수 있는 교습자를 못 찾는다면 그냥 뭐 TOT라든지 아니면 3프로 올림피아드라든지 혹은 시중에 있는 사고력 수학책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아이가 풀면서 흥미 위주로 공부를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개념 같은 경우는 뭐 혼자서 개념서를 볼 정도가 되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한 5학년이나 6학년 정도 돼가지고 어느 정도 추상적인 개념들이 익숙해질 때쯤 최상위 같은 거를 시켜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추천하는 첫 번째는 CMS 같은 영재 아이들을 많이 지도한 학원에 보내서 여기서 아이의 어떤 영재성을 좀 키워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는 이제 황소수학 같이 좀 너무 많은 양을 몰아치는 데는 좀 적합해 보이진 않고요. 주 1회 정도 사고력 수학하는 이런 데 보내는 게 일단은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안 보낼 거면 아까 얘기했듯이 개념서 그리고 TOT, 3프로 올림피아드, 시중 사고력 수학 교재 이 정도를 흥미 위주로 시키시고 최상위는 한 초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 때 그때 도전을 시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11번째 잠 못 이루는 밤 영재성이 있는 아이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라는 사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